분석을 해드릴 건데, 또 잘리나? 안 잘리네요. 자, 그 다음 2차 함수를 만들 줄 알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애가, 그래프를, 그 다음 2차 함수라는 애를 알면, 그 다음 만들 줄 알면 뭘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프라는 애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라는 애. 뭐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래프. 그래프라는 애에 대해서 너네가 너무 진심이에요. 그래프라는 거에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가르쳐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얘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a가 0보다 크면 자 5시 반부터 7시까지 일요일날 시간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넌 안 될 때. 너 돼요? 너 돼요? 돼요? 너네들은 안 들어왔대요. 고등학교 특강인데 중학교 거 대비하셔도 돼요. 그치? 원래 아니잖아요. 아직 수학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진심일 때 들어오세요. 자, 너 되죠? 너 되죠? 5시 반부터 7시까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네. 지원이 있으면 자, A가 0보다 큰 거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거를 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러분들 X 대신 X 빼기 N을 대입합니다. 이 시진이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중학교 때. 그럼 얘는 Y는 X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Y축으로 N만큼 평행하면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Y 마이너스 N은 A의 X 제곱이 되는 거죠. X 제곱이 되는 거죠. 두 개 다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A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요? 라고 물어봐요. 민서야, 넌 왜 그렇게 너는 왜 민서야? 이거 얘기가 똑같은 거. 넌 왜 이렇게 생겼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하영아, 넌 왜 그렇게 생겼어? 하영이란 애기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생겼어, 동근아? 동근이란 애기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얘도 똑같아. 2차 함수란 애는요, 그냥 꼭지점에 좌표를 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예요. 근데 너 2반 아닌데 자꾸 와서 두둑 듣는다 너? 어느 순간 쳐보는 게 재밌어? 잘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까지 나왔으면 자, 우리가 그러면 꼭지점만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2차 함수라는 애의 특성은 누구냐면 자, 모든 얘기가 대칭축이라는 친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2차 함수라는 2차 함수라는 친구는 특징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2차 함수 식을 만들 줄 알면 그 다음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 다음 특성이야. 다 이거 갖고 가면 이제 불안해. 특성은 뭐냐면 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축이 있는데 X가 A야. 여기가 A 더하기 1이라면 여기가 A 빼기 1이라면 자,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이 같아요. 항상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 대입한 Y 값하고 A 빼기 1 대입한 Y 값이 같아요. 그럼 최대 최소의 값은 뭐냐면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같다.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선생님 A 플러스 1은 여기라면 이거랑 같은 값은 당연히 얼마가 A 빼기 1가 되는 거야. 대칭축.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특징 중에 대칭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F의 2 빼기 X F의 2 더하기 X 이것만 뭐로 바꿔주면 돼? A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X는 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줘요. F2하고 F4하고 값이 같다. F2하고 F4의 값이 같다. 값이 같다라는 거는 아까 똑같아. Y 값이 같다라는 건 이거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야? 대칭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얼마? X는 3. 이렇게 두 가지 꼴로 항상 대칭축을 어렵게 내거죠. 그 다음 특징이 나오면 그 다음 뭐에 관해서 물으면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봐봐. 나와 효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맞아요. 수학에서 말해서 2차 함수와 어떤 함수와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 뭐 시험아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2차 함수와 1차 오늘 참고로 영상 복습한 거 보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번 시간 거. 저번 시간에 제가 수업을 안 했나요? 민서 복습했어요? 아 그쵸. 요즘 꾸준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을 자주 보고 싶은 거야. 끝까지 남아서 병교 얼굴을 보면서 아 잘생겼구나 느끼면서 공부하고 싶은 거죠. 끝나고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했어요? 했어요? 하연님? 어쩐지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녀가. 남아서 하시고요. 하셨어요? 역시 꾸준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토요일 날 12시까지 남긴다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했어요. 네. 선생님은요? 했어요? 자, 관계를 묻는 건데 관계를 묻는다는 건 수학에서 관계를 묻는다는 건 야, 수학에서 관계를 묻는다는 건 딱 이거밖에 없죠. 너 몇 점에서 만나? 너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몇 점에서 만나? 너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관계를 묻는다는 건 당연히 연립에 대한 얘기고요. 연립의 얘기를 하면 뭐야? 2차 방정식이나 여기서 2차 방정식이었죠.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야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이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건 뭐야? 연립을 했는데 근이 몇 개야? 오케이. 하나야? 그럼 연립을 했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근이 하나야? 판별식 D가 0보다 큰 2점에서 만나는구나. 왜? 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 관계도 2개야. 0이야? 그럼 몇 개야? 0개의 배수. 몇 개야? 1개. 0보다 작은 몇 개야? 없다야. 그럼 2차 함수는 이 내용 갖고만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내용 갖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차 함수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니네 측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두든 영상으로 정리하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얘 갖고만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찍게? 네. 찍으세요. 찍어서 이건 2차 함수는 얘 갖고만 문제 푸니까 야, 누구부터 선생님 바뀌어요? 누가 오실래요? 누가 오나요? 멘토 좋아해? 쟤 내가 너무 많이 시켜서. 아니 근데 저번에 사실 누군 안 다니나? 누가 안 다니라고 얘기 보잖아. 꺼지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갖고 이 문제들의 품이나 이거 못하겠네. 성적이 아니라 성적 올리기. 자,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웬만한 거를 좀 잘라서 좀 난이도 있는 걸 풀어주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잘못 갖고 온 것 같다. 맞나? 2차 함수가 맞나 이게? 2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까지 갖고 간 것 같은데? 그쵸? 풀 것만 풀게요. 자, 보자. 아니다. 내공의 힘을 꺼내세요. 내공의 힘을. 차라리 내공의 힘을 꺼내자. 내공의 힘을 좀 문제를 풀어주면서 얘기할게요. 준비는 했지만.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고. 자, 쪽집게를 제가 지금부터 다 풀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하면서 제가 써준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번 주까지 교과서 아직 완성 못하신 분 써주세요. 근데 너 오늘 와서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나? 화요일인가? 어? 토요일만이었나? 토요일에 하루 정도 있지 않았나? 없었어? 저 의지의 참 표정.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그 교과서 끝나고 시험을 봐주셔야 돼요.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내분이 끝내시고, 그렇죠? 시험 저는 언제 만들어놨어. 보세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인데, 봐봐. 2차 함수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제가 아까 적어드렸죠. 그 중에서 얘가 y값이 0이에요. 이거 무슨 절편이냐면 x절편이라고 합니다. x절편이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요. x 더하기 2에 x 빼기 3인데 최고 차수의 개수가 1이죠. 여기도 1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얘기해 주니? 이렇게 얘기해 주니. 그럼 이거에 대한 2차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는 근해 관계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자, F1이 1이다. F2가 2다. F3이 3이다. 자, 요런 거에 대한 뭐의 관계냐면 인수 정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돼요. F2는 F3은 4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자, 그럼 얘를 손으로 가려. 제대로 출제하는 없어. 자,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 정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 x가 인수 정리에서 x가 1이다 근이라는 말은 제가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인수에서는 인수분해에서 인수란 말과 똑같고요. 맞아요? 나눗셈의 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진다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높습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가 1이라는 건요. 다항식에서 무슨 식에서? 다항식에서 나는 누굴 갖고 있다는 거냐면 x 빼기 1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항식으로 바꾸는 거야. f1 빼기 1은 0이고 f2 빼기 2는 0이고 f3 빼기 3은 0이면 1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0 나왔어. 맞아요? 2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 0 나왔어. 3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 0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식이냐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fx 빼기 x라는 식은 또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x-2라는 인수를 가져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져 최고 차수는 몰라. 이렇게 인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렇죠? 1하고 2를 대입하면 0이고 2하고 2가 대입하면 0이고 3하고 3을 대입하면 0이니까 fx 빼기 x는 나 x-1이라는 인수. 왜냐면 1 대입하면 0이라는 거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2 대입하면 0이라는 건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3 대입할 때 0이라는 거는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 함수 다 못 풀어서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면 난 f2 빼기 4는 0이고 f3 빼기 4가 0이 되고요. 그럼 fx라는 애는 얼마야? fx 빼기 4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 x 빼기 2라는 인수, x 빼기 3이라는 인수, 최고차수라는 인수란 2차 함수가 나온다. 이 내용을 자주 이용하게 돼요. 요거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 언니 주 중에 안 올 조건 중에 하나가 복습을 내일까지 안 보내면 오늘 것까지 다 갖고 가세요. 제가 바로 올릴게요. 간단하다. 복습 따위는 그냥 쉽다.
숙제는 몸을 떼우게 다. 자 볼게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6이라고 할 때, 자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봐봐. 자 이거는 원래는 자 x축의 관계잖아요. x축의 관계면 x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y는 0이라고 불러요. y는 0이라고 부르면 x제곱 플러스 kx 빼기 5라는 식이 있고요. 이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절대값을 안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거리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문제 쓸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입니다. 얘가 두 개가 근이죠. 왜냐면 y는 0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근이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에서 연립했을 때 근일 때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자 두 분의 합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잠깐 써드리면 bx 더하기 c가 0이면 알파 베타잖아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입니다. 합과 차하고 합으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은요. 곱셈 공식 중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 대입하시면 66에 36은 k제곱 플러스 20이고요. 넘어가면 16은 k제곱입니다. k는 얼마야? 4가 되겠죠. 자, 또 똑같은 문제예요.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x축이 뭐라고요? y는 0. 그러니까 만난다 어떤 관계를 묻는 거는요. 생각할 게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연립입니다. 연립을 해서 너 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두 점이죠. 근이 두 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2K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제곱은 0보다 어때요? 커야 됩니다. 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K 제곱은 0보다 크고요. 지워지니까. 자, 4K가 1이고요. K는 뭐야?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프가 실수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이 접한다라는 말을 필기해 주시면 자 봐봐. 방정식에서는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적어주세요. 중근이다. 자 그럼 내가 어떤 식의 문제풀이를 갖고 가야 되냐면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나 K에 대한 항등식을 가져. K에 대한 항등식을 갖는데 항상 X축에 접해. 그러면 항상 X축에 접하면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B'을 이용하면 A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에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B는 접하니까 Y는 0과 X축이라는 건 Y는 0과의 관계죠. Y는 0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뭐 하시라고요, 누나? 연립하시라고요. 연립을 했을 때 그거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라는 거죠. 그럼 판별식 D가 0이면 K제곱 플러스 얼마?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B는 0이고요. 자, A,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2A 빼기 2가 되고요. A제곱 빼기 B는 0입니다. A는 1이에요. 1 대입하면 B는 얼마요? 1이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자, 그 다음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야. 봐봐.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문제에서 만난대요. 이게 나오는 게 맞네요. 직선이. 전 직방은 안 배워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정이 만날 때 주점 K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서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주점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온다면 이 문제의 확장 버전을 한번 할게요. 자, 2-2번 문제고요. 제 머릿속으로 지금 뽑아낼 거라서 연산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산은 틀릴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2x 플러스 a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라는 적성이 있어요. 자, 문제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푸는 방식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나 푸는 방식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두 점 사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다라는 거죠. 직선이 나와. 아니 쌤. 그럼 어떻게 근데 보면 랠리즈 꼭 해주세요. 이거 자, 추적색 꼭 하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직선에다 점을 잡는데요. 갈게요. 알파 콤마 2알파 더하기 A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베타 콤마 2베타 더하기 A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점은 직선에다 찍고요. 이거 잘 기억해. 2베타 플러스 A에서 2알파 플러스 A를 빼면 2베타 빼기 2알파의 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우죠? 안 배우나요? 중학교 때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나오나요? 몰라요? 배우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안 배우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거 패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이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만나지 않는데요. 자, 정리 시작합시다. 가서 얼음 먹고 오세요. 가서 얼음 먹고 오세요.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봐봐. 만나지 않아. 뭐가 만나지 않아? 저 직선과 만나지 않아요. 그럼 민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연립을 해야 되겠죠.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만나지 않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끝났어요. 이건 이면 나오시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접하고 평행한 직선이에요. 일단 평행하면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같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뭐 하면 접한대요. 두 거에 무슨 관계를 묻는 거야? 위치 관계를 묻는 거죠. 위치 관계를 묻을 때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인데 얘네 둘이를 뭐 했을 때 연립이라는 거를 했을 때 접한다라는 건 판별식 D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런 문제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입니다. 4 빼기 3 빼기 M은 0이니까 M은 얼마니?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을 때 봐봐. 거기다 이 문제에다 써놔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연립을 해도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립을 해요. 연립을 했을 때 x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근이라는 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위치 관계잖아요. 니네가 봐도 위치 관계잖아요. 두 점에서 만난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뭐하고
열림이라는 걸 하고요. 니네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에요. 열림이라는 걸 하고요. 이거의 두근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3하고 1이란 얘기야.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마 2가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야? 1 마이너스 n이 돼서 n은 얼마가 되니? 4가 됩니다. 그럼 n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n은 얼마가 되니? 1이 돼요. 그럼 니네는 용성중애들은 이번 주에 더 해야 되겠다. 시험 범위가 늘어났네. 학교생이 왜 이렇게 그러셨대? 확실하대요? 결정 났대? 아, 그녀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아, 왜 우리 학교만 그래? 자, 볼게요. 봐봐. 봐봐. 자, 9번 문제를 보면요. 9번 문제를 보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민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이거 칠판 안 보니? 오늘 안 보는 거 같더라고요. 수업 들을 때마다. 눈치 빠르죠? 하영아, 진짜 안 보이잖아. 아, 보여요? 그럼 하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보이다니, 깨비. 자, 미사 한번 읽어주세요. 미사 눈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었어? 그치? 근데 왜 맨날 뒤에 져? 이 자리에 얼마? 이거 봐, 개인적으로 싸네. 어떻게 저렇게 날 속일 수가 있지? 하영아, 그럼 이러야지. 그녀 잘 안 보인다, 불하다, 저거 보이는 척 한다. 맨날 거기 그냥 자동으로 끄덕거린다. 보였었어? 칠판 글씨는? 자, 봐봐.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 똑같대요. 교점이 똑같다는 건 연립했을 때 x좌표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연립해도 똑같고 얘랑 연립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4x가 0 빼기 6이 되고,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됩니다. 3하고 1이니까 x는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9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요. 이 연립할 때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함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함수는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라는 거 구하고요. 결국은 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은 3하고 마이너스 1은 두근의 합은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이게 뭐야? 이니까 뭐야? 아, 두근의 잘못 썼지. 앞에 a가 있네요. a분의 마이너스 b는 얘가 되고요. a분의 6은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제 a 값 나와야 안 나와? 마이너스 1.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그럼 b 값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자, 니네가 배우는 최대 최소는요. 니네가 배우는 최대 최소는 하나밖에 없어요.